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제대로 발동 걸린 코스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시장 안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인데요. 오늘 또다시 재차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역시나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붙어주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보니까요. 1위가 알테오젠, 2위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한 주의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요. 코스닥의 시간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주 중요 일정들부터 체크하시죠.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지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즘 우리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은 게 광통신 관련 기업들인데 미국 시장에서 광통신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되겠습니다. 우선 화요일이 되면요. 루멘텀의 실적이 나오고요. 수요일이 되면은 코이런트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 두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놓게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해오게 될지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수요일이 되면은 미국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 발표 이후로 과연 글로벌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까지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고 계시겠지만요. 상당히 많은 우리 기업들도 실적을 내놓게 되는 이번 주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찍혀 나오는지는 꼭 확인해 보면서 투자에 임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차 오늘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지수의 흐름도 한번 또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살짝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0.6% 소폭 붙여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수는 6,200선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상승 종목 숫자가 압도적이었다라는 지점은 긍정적으로 체크해 두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해서 이 상승분을 잘 키워나갔습니다. 결국에는 6% 넘게 뛰어오르면서 8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는 어느 쪽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단 눈여겨보시죠. 사실 SK하이닉스가요. 이번에 팹에서 관련해서 용인과 청주의 팹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장비단을 필두로 종목들 달려나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 TCK라든지 한솔아이원스 각각 20%, 19%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섹터로 쭉 이어서 한번 봐보실까요? 바이오주들도 한번 보시죠. 바이오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알테오젠이 15% 넘어가는 급등을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블랙록이 알테오젠의 지분 5%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놨고요. 이게 알테오젠의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대체로 다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로노일 같은 종목은 20%에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그 밖에 D&D 파마텍이라든지 삼천당제약도 각각 1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투심을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봐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남아있는 주요 학회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9월에는 세계 폐암학회, 유럽 당뇨병 학회 진행이 되고요. 10월에는 유럽 종양학회, 11월에는 국제 면역항암학회, 그리고 12월에는 미국 혈액학회 진행됩니다. 각각의 학회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발표를 하게 될 건지, 어떤 기업들이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까지도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 판단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섹터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볼까요?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오늘도 상승세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미국이 중국산 광 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국내 기업들의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관련주들은 상승불 켜냈습니다.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성호전자 그리고 RF 머트리얼즈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끝으로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주말 사이 뉴욕 시장에서 스페이스X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15%대 급등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2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최근에 꽤나 쉬었는데 오늘의 이 상승분을 내일까지도 이번 주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시세가 좋았던 건요. 비츠론 엑스텍 그리고 AK 삼양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 안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한번 봐보실까요? 이런 종목들 자리 잡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하락률 상위 쪽에서는 금호타이어라든지 SAMG엔터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대형주에서 이제는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포착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위원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박태준, 이재상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정말 매섭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6거래일 동안요. 3번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 순환매의 본격 시작이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은 잠깐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사이에 틈새를 이용한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심는 이야기를 했는데 박태준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 반등의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금 정답을 알고 있다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좀 기다렸던 그런 코스닥의 강한 상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7월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코스피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를 받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닥을 버려야 할지 또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같이 동반적으로 반도체 투톱과 함께 코스닥도 무너질 때 많이들 좀 던져서 손실 본 그런 금액을 가지고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간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그런 틈을 타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조적으로 코스닥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되겠다. 하지만 충분히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죠. 사실 5월 22일인가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이 됐을 때도 코스 대비 코스닥이 훨씬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 며칠 올라가다가 바로 코스닥이 좀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지난 8월 3일 월요일 날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내내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벌써 3번이나 나왔죠. 절반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승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850선대의 안착이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8월 중으로도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가 안 좋았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느껴집니다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만 좀 안 좋았고요. 오늘도 700개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 종목이 나왔을 정도로 양시장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더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1000포인트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은 정책이라든가 또한 수급,
실적이 뒷받침되어지고 있는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오늘 알테오젠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이제 흑자전환에도 성공을 했었고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도 지분을 5%를 보유하고 있다. 실적과 지금 현재 모멘텀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중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우리가 컨센서스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 한 60개가 채 안 되는데요. 이 종목군들의 영업이익을 합산해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34%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급도 지금 레버리지 ETF 쪽의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코스닥 쪽으로 많이 좀 늘어났고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7조 원 아직도 부족하긴 합니다. 지난 그 코스닥이 한참 잘 나갈 때 1000포인트 이상에 있을 때는 약 14조, 15조 정도 하루 거래 대금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늘어서 7조 원을 좀 기록했다라는 거 아직도 좀 많이 좀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850선 지지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이 없이 옆으로 좀 횡보가 더 이어지는 즉 박스권 흐름이 나와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 로봇, 2차 전지 섹터까지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후에는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SK스퀘어,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과 코스닥을 비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투자 전략은 만약에 코스닥 비중이 지금 높다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짧게 끊어 먹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일단 1000포인트 갈 때까지는 기존 가지고 있었던 업종 섹터 대표 종목군들은 1000포인트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조금 시간의 힘을 믿어보는 그런 전략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달렸는데도 여전히 850포인트 선에 위치해 있거든요. 8월에는 1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께는 코스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000선, 6000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이거든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사라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생각이 어떠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원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자회사 상장권이 또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권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지 않고 한 달 있다 다시 재공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쪼개기 상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이유 그리고 최근에 이 주저하는 책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1조 원 오늘 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가 3일 동안에 2조 7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일 동안에 1조 9천억이니까 둘을 합치면 거의 4조 한 6천억 정도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당분간 이쪽의 수급이 아직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원인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에 많은 물량들이 아직까지 잠겨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이 종목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빨리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권에 좀 오래 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코스닥 쪽에 지난주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정이 계속해서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장비나 이런 쪽은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장비 쪽은 반등 나오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나 이런 메모리 쪽에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수급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결국은 이
기관들도 최근에 한 10일 동안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알테오젠, 두 번째가 심텍, 세 번째가 테스입니다. 그만큼 다 코스닥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지금 보고 있는 코스닥 종목 심텍을 한번 보면요. 자, 심텍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안착을 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AI 기판에 관련된 이 수요가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FPCB 쪽의 매출은 AI가 덩달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제 소캠2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텍이나 이런 심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심텍을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이 코스닥의 상승세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심텍이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 한번 보겠다. 지금 코스피의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3분의 1, 현대차도 고점 대비 2분의 1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서서히 반등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해서 그렇지 실제로 코스피의 종목들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떤 게 반등이 나오는지를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향해 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코스닥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 많으니까 홀딩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섹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어느 쪽이 또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지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박태준 위원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 준비해 주셨는지 체크하니까요. 사자, 호랑이가 부재하면 늑대와 여우가 왕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사자랑 호랑이는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우랑 늑대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위원님? 글쎄요, 꼭 뭐 여우가 바이오고 뭐 늑대가 로봇이고 2차 전지고 소부장이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밀림에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잠깐 뭐 눈을 붙인다거나 잠깐 뭐 외출했다거나 그러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또 그 동물들이 또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고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할 정도로 과거에는 이 두 종목만 시세를 주도했었는데 최근 또 8월 달 들어서면서 이 두 종목만 못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름폭이 적다라는 것이고 그 반면에 뭐 늑대나 또 뭐 여우라든가 뭐 하이에나 이런 동물에 비유할 수 있는 이런 코스닥에 있는 업종 대표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최근의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이오를 말씀 좀 드리려고 이런 또 타이틀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예상 외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약 8만 건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만 3천여 건이 감소하는 또 이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 8월 달에는 고용에 이어서 또 소비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또 FOMC 회의 또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고용, 물가, 소비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용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또 시장에서 걸림돌로 예상을 했던 미국 기준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지만 다음 달에는 FOMC가 있어서 지금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점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에 또 CPI라든가 PPI 같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부가 또 결정이 됐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바이오의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했던 비중 자체가 많이 54%에서 지금 49%인가요? 크게 감소했던 것처럼 또 레버리지 ETF로 몰렸던 이런 자금들 사실 규제 이전에 약 12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있었다가 어느덧 이게 8천억 수준까지 급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유동성이 코스닥으로 또 제약바이오로 크게 들어오지 않았나.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모멘텀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코스닥의 상승 그 중심에 또 바이오가 있다.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에 학회가 있죠. 9월에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폐암학회라든가 또 유럽 당뇨병 학회 그리고 10월 달에 가장 유명한 에스모라고 우리가 불리는 유럽 종양학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하반기에 이 제약바이오의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약 25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13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도의 기술 수출 어떠한 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은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코스피에 있는 제약바이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이 또 강세로 인해서 또 대표적인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두 종목 한번 차트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천천히 또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수급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서 40만 원까지의 단기 목표치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제약바이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 중심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자랑 호랑이만 힘이 센 게 아니거든요. 하이에나, 늑대 같은 동물들도 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체크해 두시죠.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바로 열어볼게요. 이재상 위원님께서는요. 어부지리라고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좋아지네 싶은 쪽이 지금 몇 개 생각나기는 해요. 광통신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죠, 위원님. 네, 광통신 로봇 최근에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폴리실리콘까지 우리 중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의미에서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어부지리로 사실은 주가가 어부지리죠. 우리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중국의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 그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기는 아직은 중국이 훨씬 더 기술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로봇이 수입 규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뭔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진짜 수혜를 입을지 못 입을지 모르지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종목들 보면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사족보행 로봇에 대한 중국의 제품을 수입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대 수혜주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죠. 삼성전자가 35% 가지고 있는 일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방부에 1,000대 정도의 사족보행 로봇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최근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21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면요. 클로봇. 네, 클로봇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1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솔루션 서비스 기업이고 자율주행 쪽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다음은 이제 이렌시스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이렌시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제 61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개발의 수혜주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PG.
로봇계에 들어가는 이런 관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SPG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한 1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61선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이 61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61선을 역으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정도 내려온 종목이 많고 3분의 1까지 내려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추가 상승 그리고 정고점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벗, 이렌시스, SPG까지 체크해 두시죠. 두 분 위원님의 말씀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하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분 위원님의 지난 관심 종목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태준 위원님의 슈프리마 봐보도록 할게요. 설명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정말 드물게 고가권에 위치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고가권을 뛰어넘어서 최고가 기준으로 9%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아직 목표가에 5천 원이 좀 부족한 오늘 장중 최고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작년도 12월 달에도 이 시점이었었죠. 역사적 신고를 돌파할 때 3만 원대에서 추천을 해서 5만 원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고요. 이번에 다시 5만 5천 원대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서 단기 수익률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7만 원까지의 목표 가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보안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향 보안 매출이 좀 크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선 아직은 고점이 좀 멀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곧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BGF 리테일도 체크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6%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의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지점일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종목은 또 어디까지 볼까요? 이 종목도 지난 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좋을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더욱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왔는데 이 편의점 사실 틈새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편의점 업계가 구조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했던 가격 15만 원대는 달성을 좀 한 그런 모습이고 이 종목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역사적 시고가가 지난주 금요일 달성됐고 오늘 거래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흐름. 자, 오늘 쉬어주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16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20만 원까지 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20만 원을 얘기하기는 조금 좀 멀고요. 이 16만 원까지 목표치를 좀 한 단계 더 좀 높여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팔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고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1차 목표가에는 시원하게 도달했습니다만 눈높이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16만 원까지 체크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스모 로보틱스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6%대 수익 나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27%대 수익입니다. 고가에 비하면 꽤나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죠? 네, 상장했을 때 68,5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7월 달에 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7분의 1 토막.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매물대는 한 4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고 특히 미국에서 중국발 그런 로봇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너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일단 목표를 상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29,000원까지 지켜보시죠. 한 종목 더 이어서 체크할까요? 알테오젠도 봐볼게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8%대 수익, 다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또 블랙록의 지분 취득이라는 호재성의 소식이 있잖아요, 위원님. 네. 알테오젠 오늘 14% 급등했는데 시세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어떨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수익률이 실제로는 우리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실제로는 저거에 지금 거의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한 20% 이상입니다. 네네.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그 장대 음봉을 갖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알테오젠은 뭐 오늘 이슈가 많이 됐었지만 특히 이제 키트로다 큐렉스 이 SC 제형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앞으로도 어떤 로열티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5천억짜리 지금 기술 이전을 했지만 원래 하반기에 거의 10건 가까이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와 지금 같이 협력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한다면은 저는 이 신고점까지도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희 자료상에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고 있지만요. 이거는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플러스라는 점 확인하시죠. 이렇게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 쭉 봐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종목을 내 포트 안에 편입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박태준 위원님, 오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에플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24%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쫓아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거래를 줄이면서 이번 주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좀 줄 수 있을 거다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차세대 카트 치료제 관련해서 업무 협약도 많이 맺고 있고 중국 업체랑도 기술 제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립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2만 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론 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천천히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재상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바로 받아볼까요? 네, 오늘 로봇주를 가져왔는데 원익홀딩스입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15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익 IPS 반도체 회사, 원익 P&E, 뭐 2차전지 충전지, 방전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고 원익 QNC에는 이제 성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이 회사가 또 원익홀딩스가 메타와 지금 로봇파를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또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그런 어떤 주가로 계속해서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반등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했을 때 목표가는 26,900원, 손절가는 1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목표가는 26,900원, 예상 상승률 28% 노려보시죠.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께서 또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제가 뭔가 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모두 좀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냐 바이오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반도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바이오도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추려서 어떤 전략 또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명쾌하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함께해 주신 두 분 위원, 박태준, 이재상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이어갑니다. 오늘 후반부는 조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또 이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저 시장의 화두가 뭐였을까요? 오늘 바이오? 코스닥? 코스닥 바이오일 겁니다. 코스닥 아마. 바이오. 네, 정확히. 네. 예, 이제 오늘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낮부터 난 아침에도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낮부터 오르고 나면 아마 밤방송 올라이트로 코스닥 바이오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8월달 좀 이게 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것도 제가 이제 그 부동호를 이렇게 매겼거든요. 코스닥도 나쁘지 않고 코스피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코스피라면 부동호를 기회가 바로 코스닥에서 오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제 지난 다음에 야 그때 그랬을 걸 코스닥에 배팅할 걸 반도체 6월 말 7월 초에 좀 매도하고 일부는 여기서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아직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인비가 말한 대로 역사는 되풀이되듯이 이 시장은 항상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앵커님. 네. 오늘 앵커님 이렇게 많이 코스닥이 왜 올랐을 거예요? 특별한 호재 있었나요? 사실 특별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었죠. 네. 핵심은 거기에요. 핵심은.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지난 것들을 반추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인지 진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수익 내는 비법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하루 종일 어떤 뭐 알트비전 오르고 뭐 D&D 파마트 오르고 바이오 올랐었고 수없이 복귀가 되니까 네. 이미 지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까 30년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심리전에서 진다고 봐요.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 쏠리는 상황을 극복하는 순간부터 계좌하는 조회. 이게 바로 대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 일색일 때는 삼성전자가 35만 원대가 바로 낙관 일색이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300만 원 트라이할 때 낙관 일색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비관적인 리포트 하나하나 봤습니까? 그 이후로 조금 내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반도체의 겨울을 얘기했고 우리는 6월 말 7월 초에는 반도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낮게 많이 살 수 있다. 이게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비법이었다. 늘 강조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때요, 앵커님, 저 그 얘기했다고 물매 엄청 맞았습니다. 문매. 예, 발음 얘기, 팁을 드리면, 야, 다들 장 좋다고 그러고 반도체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낙관 일색일 때는 좀 저항색을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비관 일색일 때 2%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발상 전략이 좋다. 이거 제가 30년 여러분께 드리는 투자의 팁이에요. 거의가 대중들이 이거 반대로 하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오를 종목을 노리셔야 되는데 오를 종목은 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제 경험상. 그리고 오로지 수익만 보셔야 되는데 급등한 차트, 뉴스 따라잡기, 화려한 언어의 유희 늘 그런 데가 보통 개인 투자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격 매수가 일수죠. 그리고 매매는 편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많이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픈 계좌를 돌파하려면은 종목을 압축하면서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배우셨나요? 정배열 좋다는 거 많이 배우셨죠. 정배열도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평선이 밀집해서 정배열 초기에서는 정말 좋은 수익을 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답니다. 그때는요. 뉴스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요. 그때는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레벨업 시간에 바로 황미끼의 그 마법의 황미끼의 로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거든요. 이평선 밀집에서. 근데 그때는 뉴스 안 나오니까 대부분 그때는 다 놓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배열 고점에서 늦깎이 입문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대박은 역배로 시작된다.
조은재 목사님이 여러분께 계속 그 말씀을 드릴 때 어땠나요? 정말 그럴까? 내가 배운 건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되고 왜 저점에 매수해? 어디가 바닥이래 저점 매수해? 그러면서 늘 올라오는 거 하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니까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정배열 고점은 그때는 좋은 뉴스가 나오지만 나한테 찐 수익을 못 주더라. 진정한 대박은 역배로 시작된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자리가 삼성전자가 30에서 35만 원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야, 코스닥 한번 보지도 마. 응?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허지도 봐. 근데 저는요, 그때 어떤 것이, 야, 이거 경계해야 되겠다. 뭔지 아세요? 그 투기를 조장하는 바로 2배 배팅할 수 있는 단일 종목에서 바로 ETF 레버리지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투기를 조장했거든요. 이렇게 타죠. 이게 바로 챙길 때 챙겨야 되는데 대중들이 이렇게 올려다니는 이게 정배열 이게 끝만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아쉬워요. 하이닉스도 그 비슷하다. 하이닉스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때 못 사면 진짜 소위 말해서 막 내가 좀 바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셨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배열의 클라이막스예요. 많이 된 거. 이럴 때 저는 참 그때 여러분께 조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세요.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게 3종 고점이었어요.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음봉 5개 나오고 이게 바로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 2개나 나와요. 앞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 서버 프라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도 그렇거든요. 이게 하락 종목수의 상승 종목수 비율이 9대1이 될 때 연달아 나옵니다. 그때는 못 견디죠. 개인 투자들 자의반 타의반 매도가 나오게 그렇게 되죠. 이게 초리에 주워 담는 기회였어요. 자, 근데 코스피가 26% 올랐어요. 이 또한 역배열했죠. 그 정배열 함정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번째, 왜 제가 코스닥을 했냐면은 코스피는 보세요. 저점 대비 310%나 올랐고 단결이 86% 올랐어요. 코스닥은 참 초라했잖아요. 1000포인트 살짝 트렌드부터 찍다가 이때부터 신정부 들어왔을 때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가파른 역배열이잖아요. 35%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코스닥 기회 온다. 코스닥 늘 외쳐듣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 아저씨는 코스닥만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했을까요? 왜 제가 반도체를 위에 매도시키라고 그러고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챙기시라고 왜 코스닥을 했을까요? 수익은 여러분께 많이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안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35%나 올랐어요. 여기 이제 제가 차트는 안 올릴게요. 이제 이것이 다 제약바이오가 그 견인했고, 이 35%가 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이 될 겁니다. 밤방송까지. 이때는 경계해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35%를 다 반납해서 이제 패보고, 잃어버린 35%는 어디서 찾을 거예요? 항상 매매는 이렇게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좀 많이 공부하셨나요? 월봉을 보세요. 매크로하게 저는 왜 코스닥을 자꾸 외쳐야 됐냐면 소위 말해서 고독한 4년까지 됐냐면 여기 안 나오지만 이 서브 프라임이에요. 서브 프라임 때, 그 다음에 팬데믹 때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딱 상승 추세선 하단부를 걸어보면 이게 정말 저로의 맥점이었어요. 이 기술적 지표는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 모르겠지만 항상 뉴스에 앞서서 우리한테 매수 신호 또는 매도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제가 사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의 매매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늘 투표를 되니까 한번 이런 것도 제 경험을 삼아서 말씀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계절을 살려줄 돌파구는 뭐냐? 이제 경험하셨죠? 공부하셨죠? 우리 앵커님. 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역배열. 남들이 안 볼 때 그런 역배열로 종목들을 보자.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가파른 하락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거예요. 아까 코스닥에 V자 반동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 절묘한 그 언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기회가 와서 이렇게 힘들 내시고요.
자, 이제 그 지난 건 지난 거고, 저는 지금도 아직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도체는요, 전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큰 시세를 뽑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트레이딩 전략만이 유효해요. 그리고 반도체도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뭐 2배 레버리지가 이제 거래 또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보면 소부장을 보셔야 돼요, 코스닥을. 그렇게 보시고, 이제 반도체에서 특히 몰리신 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투 트랙으로 한번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단기 급등할 종목이에요. 이걸 잡아주는 게 황미끼예요. 이것을 공부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남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대박주 말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냈는지, 그렇게 질고기 구간에서 제가 라이징 스타가 있다. 어떤 것들이냐? 바로 대박주 탄생의 자격을 갖춘 거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부합하는 신성년에서 대박이 나오고요. 물론 턴어라도 나와요. 두 번째는 우월적 시장 지배력과 펀더멘탈을 갖춰야 돼요. 주가는요, 전국적으로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손을 타지 않아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송마다 나오고 급등한 차트 띄워놓고 여러분들 막 유인했을 때 이미 그 대중이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 뭐라 그래요? 격언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첫째는 이것은 제가 이제 종목 연구를 열심히 해요. 저는 좀 프레시한 종목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법의 황미끼가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대박주의 특징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내릴 때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요. 저점 잡아서 대부분 계단식 상승 파동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시현하더라. 모르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게 있어요. AI에서 라이징 스타 3인방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3인방만 말씀드릴게요. 4인방은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라서 제가 뺐어요. 시세 대장주로 우뚝 서다. 항상 카멜을 드셔야 돼요. 그냥 고정관념, 거기서 좀 편견에서 벗어나시고요. 그럼 몇 개 종목들을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타깝게도 반토막이 났어요. 마키나락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8만 원짜리가 13,000원대, 14,000원 잡으니까 배 가까이 오르고 이렇게 오르더라. 저점에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똑같이 매드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AI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광고를 AI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취향을 파악해서. 이게 바로 매드업 차트를 보세요. 이때 여러분 이 종목 아셨나요? 근데 시장은 이런 종목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항상 그렇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바로 쌍밭에 질 때 해서 이것도 100%나 오르더라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로 레몬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몰랐던 종목일 거예요. AI 스마트 병원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자, 이것도 보세요. 다 저점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 계좌의 찐 수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AS를 한번 해볼까요? 네, AS 첫째,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아콘에서 많은 시간을 오늘 많이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키나레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심해 두시면서 35,000원, 2차 한 4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좋은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무바에서도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이고, D&D 파마틱도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자, 이게 맥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바닥에서 양념 패턴에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찐 수익이라는 거예요. 저점 매수가.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지속 관심에서 8만 원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위원님, 그렇다면 새로운 관심 종목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까지 이어서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예, VM인데요. 뭐 잘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 향, 예, 건식 식각 드라이에처 장비 회사예요. 목표가를 한 9만 원, 손절가를 4만 5천 원 잡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예, 오늘 낮방송에도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한번 방송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이고요.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 출발하십시오. 이제 반도체
그만 거기서 좀 벗어나시고 복리의 밥을 활용해서 먹고 또 먹고 진짜 말로 홈런을 한번 쳐서 비중 실어가지고 한번 노리자고요. 그래서 하반기를 빛낼 다크호스 종목은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무방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